홈런처럼 쭉쭉쭉 터지는 스윙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타일.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참. 지난주에 북한발 이슈, 옵션 만기, 총선 다 지나서 이번 주엔 좀 코스피가 길을 펴려나 했는데 웬걸요 스페인 악재 때문에 2천이 하루 만에 반납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닷새 만에 500선을 회복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뭐예요? 기관 때문에 불안하다, 외국인 때문에 불안하다. 하지만 개인이 끝내 받쳐서 장홍이에요 제가 이러잖아요. 네. 500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특별히 이 코스닥이 좀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소위 안풍이 분 종목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풍이라면 안철수 테마가 아주 급등했었죠. 대선 테마.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제 총선 테마 끝났으니까 대선 테마를 쫓아가야겠다. 예. 오늘 상한가. 점상. 야, 이 대선 테마 쫓아가야겠네요. 장홍 씨, 정신 차리세요. 왜요? 자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쪽박을 차는 거예요. 테마 쫓아가면 안 되겠네. 한 대만 때려주세요. 네. 참나. 알겠습니다. 대선 테마 안 쫓겠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오늘 그 여의도 윤중로를 이렇게 돌아오는데 네. 벚꽃이 활짝 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 주식 시장도 이렇게 벚꽃이 피듯이 좀 봄 기운을 확 느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은 여의도에 지금 벚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이번 주 중까지만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개화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서 이번 주 말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도 축제 기간이 조금 길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수영 씨. 네. 근데 집이 그 미아리 쪽이신데 네. 윤중로를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벚꽃 보려고. 정말? 일부러. 네. 네. 고급스럽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표정으로 언제나 얘기할 때 여기는 네. 이제 최근 어떤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확 차이가 나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남자와 함께하는 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는요, 특별히 저희 셋과 함께하는 1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2부가 있는데 1부는요,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포트폴리오 짜고 수익률 서로 비교하는 배틀 코너가 있고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덜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2부는요, 전문가들이 내일장 위한 전략 세워준다고 하는데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돈 많은 거액 자산가들을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는지 비법과 내일장 공략주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김세용 씨, 그나저나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죠?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 원하는 팀명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상담은 선착순으로 받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주식쇼 스타트 1부 시작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던지고.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1부는요, 철저히 실전 수익률 중심의 배틀로 꾸려지게 될 텐데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라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영, 장훈 씨를 도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도움 말씀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세한 두 분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 소개는 잠시 후 멘티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 설명 먼저 해드립니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메터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죠. 하지만 게임에서 페널티가 없다면 재미가 없겠죠. 주식 배틀 1억 쇼 페널티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팔라고 하는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가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우 씨가 각자 나름대로 내리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다 하는 경우에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기겠죠. 자, 그럼 오늘도 김수영, 장우 씨를 도와 본격적으로 1억 불리기에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상세한 프로필과 장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씨. 네. 네, 저의 오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요,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정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고종현 전문가만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전략 타임에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동안. 장훈 씨. 네, 동안 진짜 동안이시네요, 고정현 전문가. 네, 네. 동안이죠. 알겠습니다. 전혀 40살 같지 않죠. 네. 고종현 전문가님. 네. 아니요. 제가 40살인 줄 아셨나요? 알죠. 이제 예. 30. 예. 네. 네, 자, 자, 그래요. 오늘 저와 함께 멘토로 짝을 이뤄주실 분입니다. 자, 조금규 전문가십니다.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거주 포착과 체력의 대응 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조금규 전문가의 멘토링 기대 좋습니다. 네. 저 할 말 있습니다. 왜요? 저 좀 장웅을 네. 알고 계신 저희 지인 여러분들, 저한테 주말에 전화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화가 오길래? 아니 제가 이 주식 방송 네. 이제 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요즘 장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너만 돈 벌지 말고 같이 좀 공유하자. 네. 그런데 제가 그랬죠. 돈 벌 수 있는 방법,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네, 일단 저희 그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보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돈 못 법니다. 네, 그 다음에 리치맵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 리치맵에서 하는 뭐 강의도 듣고 그러면 좀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진짜 주식 전문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렇군요. 김수영 씨. 네. 그 무료입니까? 들어가는 홈페이지. 그럼요. 그 서울경제 우리 TV 위에 보면 배너가 있습니다. 그 리치맨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무료로 회원 가입이 되고요. 아, 무료예요? 무료죠. 그리고 어제 금요일, 예. 금요일 오늘 또 상한가 종목 2종목을 또 추천한 전문가가 있거든요. 무료 그 무료 방송에서?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 우와. 네. 내일 또 화요일 장중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무료로 회원 가입하셔서 들으시면 장중에 또 좋은 정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회원 가입하고 있는데 뭐 1시간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 5분 이내면 다 됩니다. 아, 진짜로요? 그렇군요. 네, 컴맹이 아닌 이상.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고정현 전문가님도 방송하시고.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했었고요. 예. 사실 3일 동안 했었고요. 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한번 해야죠 또. 네. 그럼 우리 저희 조금규 전문가님 네, 저는 장 마감 이후에 3시부터 5시까지. 뭐 특별한 다음- 요일이 있으신가요? 화요일, 수요일. 아. 여기 지금 그 셀링 클라이막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네, 건데. 장훈 씨 셀링 클라이막스 뜻이? 그럼요. 예. 셀링이 뭐예요? 팔다 이거 아니에요. 네. 예. 클라이막스 막바지 몰린 겁니다. 이야, 우리 장훈 씨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 아, 저 파리에서 공부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자, 파리에서 공부하고 오셨다는 믿을 수 없는 장우 씨와 오늘 약간 파마를 하고 오셔서 헤어스타일의 변경이 좀 있는 우리 고종현 전문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모닝 파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무슨 클럽에서 모닝 파마하면 약간 싸게 된다고. DC 받아서. 예, 뭐든지 이제 경제관념 좀 투철한 우리 또 고종현 전문가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이전에 오늘장 정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매물 또 갑자기 스페인발 악재. 아니 고종현 전문가님 중국 때문에 안 그래도 좀 힘들었는데 이거 스페인발 악재까지 터져서 더 힘들게 됐어요. 글쎄요, 뭐 오늘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 저녁에 미증시가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아침 시초가가 상당히 약했죠. 근데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유로존 리스크라는 것은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우리 시장이 내재된 모멘텀이고 하방의 모멘텀이고 지금 현재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시장이 개파락 출발 이후에 양봉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그 중국발 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시장이 영향을 진하게 받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참 많은데 사실상 경기 둔화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주변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조금기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셀링 클라이막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느 정도 시장은 뭐 1900포인트, 2000포인트와 2050포인트 사이에서 밴드를 좀 거치고 있는 와중에 뭐 방향성이 지금 뚜렷하게 안 나올 뿐이지 하락하고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냉정하게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많이 저렴해진 종목군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해 드리는 데 있어서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눈여겨보시죠. 네, 그나마 유로존 위기에도 양봉, 그죠? 막판에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끝낸 시장. 하지만 자동차는 참 얄밉게 플러스더라고요. 네, 그 삼성전자가 요즘 이제 4월 달에서 좀 승부르기가 나오고 있고 예. 예, 자동차가 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이 최전방의 최대형사들이 계속 이제 시장을 버티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일정한 밴드폭 안에 횡보를 하는 와중에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주도주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수급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 중에 하나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에요, 또. 예, 그래서 그 종목 소개를 할 때 그 모멘텀을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이 뭘지 궁금합니다. 우리 고종현 전문가께서 이따가 또 그 종목 공개해 주실 거고. 조은규 전문가님, 정말 시장이 어려워요. 사실 지난주에 온갖 변수 지나가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또 빠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분들은 그냥 이 정도에서 팔고 나올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항상 그 등산할 때도 하산길 말미를 좀 조심해야 되고 나무에서 내려올 때도 꼭 바닥에 가까울 때 큰 부상을 당하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또 종목별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 것도 개인 투자자의 어떻게 보면 투기적 심리가 상당히 강해졌다. 예. 뭐 대선 테마들이 오늘 그 시세를 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사지 않은 투자자들은 수익 내기가 좀 어렵고 또 하락 장세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자리고요. 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응하는 전략을 조금 신중하고 또 조금 슬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 뭐 주식은 때를 사라 뭐 여러 번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은 수익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했다가 시장의 흐름이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사실 그 전문가님들도 많이 피곤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측하기 힘드니까. 일희일비하고 막 이렇게 되고 또 개인 투자자가 워낙 또 조급해 하시기 때문에 네. 조금 쉬어라, 조금 기다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못 받아들이고 또 막 단기적으로 테마주를 쫓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또 그게 수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오늘 사서 수익이 조금 난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상당히 많이 손실이 나 있고 네. 뭐 이런 장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려워도 종목으로 시장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이 김수용, 장우 씨를 위해서 준비한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본격적으로 우리 김수용, 장우 씨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보내면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용, 장우 씨 포트폴리오를 보기 이전에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김수용 씨는요. 산성 LNS라는 종목을 15% 사고 싶다 하신 바 있고 한편 장우 씨는 농우바이오 5% 추가 매수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을 역시 10% 정도 신규 편입 원하신 바 있습니다. 과연 매수가 됐을런지, 매수가 됐다면 수익률에는 도움이 됐을런지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열어보죠. 자, 김수용 씨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엔진, 그랜드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여기까지는 지난주 금요일 포트였었죠. 이제 드디어 그랜드백화점, 아모레퍼시픽 내수주에는 플러스 불이 들어오고 있고 산성 LNS 아이고 매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오늘 잡혔으면 4% 급등주가 될 뻔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매수가 안 된 산성 LNS를 제외하고 두산엔진 소폭 다시 마이너스를 달고 그랜드백화점은 보합으로 끝났고 아모레퍼시픽이 선전해주면서 플러스 수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장우 씨 포트를 한번 열어보죠. 자, 장우 씨는 기존에 있던 농우바이오에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시도했었는데 매수가가 미도달되면서 추가 매수는 실패한 듯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잡혔는데요. 오늘 잡히자마자 일단 수익은 안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 종목밖에 없었던 장우씨 포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됐더라도 종목 하나는 더 늘어나네요. 건설주 하나, 그리고 농우바이오, 종자 관련 종목 하나, 농우바이오는 계속해서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이상 오르면서 수익이 더 불어났네요.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원래 룰대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모두 다 평균 수익률을 따집니다. 그래서 승패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총 수익률 평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배틀 1억 쇼, 1억을 불려라. 김수영 대 장훈.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네, 김수영 씨 역전승이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김수영 네. 씨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네. 예, 원래 5연승을 장우 씨가 하게 되면은 이 화살표 머리에다가 상의 탈의, 그리고 김수용 씨가 자연스럽게 5연패 하게 되면은 네. 비키니에 레게 가발. 일부러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닌가. 아, 진짜 보고 싶네요. 네. 화살표 머리. 네, 비키니. 또 일부러 본인은. 져줄 수도 없고. 네. 보고 싶어요. 원래는 그 오늘 차이가 더 많이 날 뻔했어요. 산성 LNS. 네, LNS 제가 그 전문가 말을 듣고 샀으면 매수가 최저가에 됐는데. 잡아서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었는데 네. 그 200원 싸게 하려고 예. 네, 그것 때문에 매수를 못했어요. 아니 그리고 김수용 씨, 네. 저는 진짜 그 탁월한 것 같아요. 왜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 오늘 10% 이상 또 11% 올랐죠. 급등. 네, 예. 11%. 그거를 제가 매도시키지 않았으면 지금 수익률이 네. 아, 그 평화산업만 봐도 한 25%? 그렇죠. 1억이 훌쩍 넘었죠. 네. 네. 장우 씨는 그저 자신의 어떤 포트를 불리는 것보다 남 가는 거 못 가게 하려고. 그렇죠. 물귀신 작전인 거죠. 그러지 네. 말아요. 오늘 아, 그러니까 종목 진짜 잘 집어오시네요, 전문가님이. 그러니까 장웅 씨 스타일이 그래요. 장웅 씨는 그 여자와 헤어지면 네. 우리 하지 보통 마세요. 그냥 있거든요. 하지 근데 마세요. 제발 안 되라. 막 저주를 퍼붓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격이. 예, 그래요. 장훈 씨 너무 남 잘 되지 말라고 이렇게 빌지 네. 말고 본인의 포트를 조금 더 신경 쓰세요. 네. 그죠? 그래서 에레나 씨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둘이 사귀었어요? 예? 자, 이렇게 또 옆길로 셀 때는 말이죠. 전문가가 보는 포트폴리오 점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마를 하고 오신 우리 김수영 씨 멘토 네. 전문가가 깜짝이야. 난 파만 안 했는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 네. 김수영 씨 포트 어때요? 좀 잘 꾸려졌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시장 방어주와 이제 과대납폭주를 편입을 하셨기 때문에 예. 손실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을 방어를 넘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낸 것 같습니다. 방어주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삼성 LNS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안 된 건가요, 그럼? 네. 예. 200원 싸게 하려고 하다가. 나름 이제 테마 종목인데 예. 다른 세 종목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관련주고 네. 하다 보니까 수용 씨 성향에는 한 종목 좀 껴 있으면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진입을 못한 게. 산성 LNS 예. 못 잡은 게 그리고 아쉽다. 김수용 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고정현 전문가가 추천한 그 SK 이노베이션 못 잡은 거 그거 후회할 겁니다. 지금 오늘요 목표가에 3,000원 미달할 정도로 계속 네. 오르기만 했어요. 진짜. 예. 그때부터. 그때, 아쉽죠? 예, 갭 상승이 좀 나온 상태에서 예, 사실까 안 사실까 하다가 결국에는 뭐 시청자분들과 약속한 단가를 계속 기다리셨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수영 씨 계속 이제 옆에서 뭐 승패 이렇게 번갈아가는 걸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요.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어제 급등한 산성 뭐 네, LNS도 LNS, 그렇고 예. 매수가를요. 이제 전문가가 얘기한 가격대로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잡기만 했으면은 그게 또 개인 투자자들이 한두 호가 싸게 살라고 그게 별거 아닌데 네. 그것 때문에 또 좀 낭패를 많이 보네요. 네, 이제 좀 그렇습니다. 바뀌어야겠어요. 예. 예. 고정희 전문가님, 나머지 두산 엔진이라든가 그랜드백화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어떻습니까? 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랜드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방어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뭐 빼거나 더하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이제 보유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도 있었던 종목 같습니다. 예. 네, 계속 엔진 시동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시동이 지금 꺼졌나? 그러니까요. 지금 보링이에요, 보링. 이미 그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게 이미 과대납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네.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 대비한 가격 메리트를 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낫다. 예,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장우 씨 포트폴리오를 우리 조금규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덥석, 문계, 삼성물산. 근데 오늘 대형 건설주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건설주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시도하다가 순환적 차원에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의 흐름은 해외 수주 물량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괜찮을 것이다.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여타 건설사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중에서는 가장 선도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먼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됐네요. 근데 문제는 노무바이오인데요. 사실 노무바이오는 수급도 좋고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차별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그 소형주이면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적은 종목, 물량이 많이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장세에서는 오히려 차별화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안 빠졌으니까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 생각이 별로 없고, 그러면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노무바이오 추가 매수가 안 됐는데 지난번에 언뜻 저희가 좀 짚어드린 것 같은데 노무바이오 또 최대 주주가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돼서 더 좀 탄력을 나름대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우 씨, 네. 뭐 좀 안타깝지는 않아요? 노무바이오 추가 매수 안 돼서 잘 가는 종목 비중 좀 늘려보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사실 농업바이오 같은 경우는 효자 종목이거든요. 저한테는. 계속.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저랑 안 맞는 종목군이 있어요 또. 이상하게 저가라고 생각해서 사면 내려가고. 네네. 근데 이상하게 야 이거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또 사면 올라가고 네. 사실 저랑 구멍이 맞더라고요. 사실 근데 전문가님들도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그런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기분이 좋고 그러면 네. 보이기도 잘 보입니다. 매수 타이밍이 잘 맞아요. 들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공합이 수익을 맞는 종목이 뭐가 있었어요? 저는 농업바이오. 그리고 짧게 집에 현대모비스. 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네. 그렇죠. 그리고 기아차. 이런 건 사실 저랑 종목이 잘 맞았어요. 궁합이. 네, 그래요. 안 맞는 종목. 서울반도체. 안 맞더라고요. 예. 이상하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5.5패입니다, 사실 저는. 예, 지금 서울 반도체로 맞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다 매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뒤 돌아보지도 않고 매도하고 관심 종목에서 삭제해버렸어요. 예. 네. 그래요. 부디 마음이 너무 편해요. 또 올라갈까봐 또. 내일 매수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자, 적기가 그래요.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문가로부터의 점검까지 받아봤습니다. 어쨌거나 이긴 건 이긴 거죠. 우리 김수용 씨가 이겼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주식 배틀 1억씩 룰대로 김수용 씨가 잘 가고 있는 장우 씨 포트의 한 종목을 팔아라라고 매도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추가 매수는 안 됐지만 지금 참고로 장우 씨 포트에는 노무바이오와 막 매수가 된 삼성물산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한 종목 매도시킬 수 있는 전략 타임 10초 드릴게요. 어떤 걸? 네, 주어진 시간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김수용 씨가 마음의 결정을 좀 한 것 같고, 장우 씨는 어째 좀 불안해. 자, 효자 종목이 잘릴 것인가, 아니면 건설주 탑픽이 잘릴 것인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수용 씨, 네, 오늘도 사인 보내시나요? 사인. 평화산업을요? 왜? 너무 하신다 진짜. 아니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참. 한 주 산 거 내가 알고 있지. 제가 방송 매도할 외로. 거는 네. 농담이시죠? 네. 깜짝 놀라네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매도시키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삼성물산은 앞에서 이제 조금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유동성이 살아나면 강하게 갈 수 있는 업종의 종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종목군들의 업종 간에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1분기 실적을 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건설주가 지금 살아 있다가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견디다 못한 그런 차익세이론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좋은 종목이지만 좋기 때문에
너무 잘 갈 것 같아서. 네, 네. 예. 상관없습니다. 제가 외국에 한번 간 적 있는데 네.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네네. 그 쌍둥이 빌딩 하나가 삼성물산이 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기 그 어디 아프리카 두바이. 네. 네. 네, 버스 두바이 그쪽. 네. 예, 그렇군요. 아니, 네. 고정희 전문가님, 너무 잘 갈 것 같아서 지금 삼성물산을 상대편 포트에서 빼겠다라는 이제 소위 작전이신데, 나름대로. 네네. 삼성물산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 제발 올라라, 난 안 팔 거야. 기다리시는 분들은 88,000원 뭐 이렇게 갈 수 네. 있는 건가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건설주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급반등은 어렵습니다. 급반등은 어려운데 하루 이틀 정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겪는다라고 해도 깊은 조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소비하는 그 정도의 이제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수영 씨가 이제 몇 주간 두산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들어온 상태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루할 뿐이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지금은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느긋하게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것만 좀 잡고 가도록 하시고 충분히 좀 뭐 상승이 좀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예, 이렇게 네.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그 GS건설이나 대림이랑 거의 같이 움직이나요? 그렇죠. 건설업종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그리고 뭐 그 대림산업과 이제 GS건설 뭐 이 정도의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냥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라고 한다면 현대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현대산업은 내수주택에 이제 강점을 가진 종목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가 다 맞기 때문에 이들 업종군들은 같이 뭐 제가 이제 소위 싸잡아서라고 하는데 싸잡아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건설주 빅4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한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뭐 장우 씨는 이제 포트에 또 유일하게 계속해서 뭐 이 종목 한 종목으로 이기기도 했는데 또 농우바이오 하나만 덜렁. 아니 뭐 농우바이오 하나만 덜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오늘 이제 드디어 토탈 3종목이 됩니다. 오늘 그 조금규 전문가님의 그 추천 종목. 예. 이제 오늘 좀 빠졌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 갭상승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예. 예, 느낌이 딱 왔기 때문에 예. 사실 오늘 타이밍이다. 매수를 충분히 해야겠다. 네. 그 마음가짐을 갖고 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 느낌이 딱 쪽집게 과외 선생님 느낌 아니십니까? 네, 건설주 뺏긴 거에 대해서 한 말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꼭 내일 플러스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그러면 네. 그 팔아놓고 또 저점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김수영 씨가 승리했기 때문에 장우 씨 포트에서 이제 삼성물산은 내일 화요일 시가로 매도 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 김수영, 장우 씨와 함께 오늘 경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기고 있는 김수영 씨 포트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고종현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들은요? 예. 오늘 STX 엔진이라는 종목과 자동차 중형 부품사인 LS라는 종목입니다. 뭐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STX 엔진부터 좀 처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앞에 이제 두산 엔진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조선 해양 관련된 이제 부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조선업종의 종목군들이 뭐 연초에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4월달 오늘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뭡니까 현재 시점상에서 뭐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그 두산 엔진과 같이 약간의 이제 횡보세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제 그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구간에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적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STX 그룹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 조선 해양 관련 이제 그 그룹사이기는 한데 네.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군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할 때 오히려 STX 그룹주들은 상당히 상승폭이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가 재무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시장이 그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할인된 주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제 동업종의 종목군들 대비 상당한 그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어느 정도 그러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리스크들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저평 가격의 메리트와 같은 내용들과 그리고 유럽 자회사인 OSB의 매각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의 확보, 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선 업황 자체가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 지금 현재의 이 STX 엔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가격 메리트로 인한 단기 공략입니다. 끌고 가보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STX 관련주들은 중대형사답지 않게 상한가 기록도 가끔 해요. 네, 한 방이죠, 약간. 그렇죠. 예. 상당히 이제 유동성이 불게 되면 사실 건설업종보다도 탄력적인 종목이 이제 STX 그룹사입니다. 예. 그래서 STX 조선해왕과 엔진 그리고 STX 지주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김수용 씨 지금 귀 좀 봐주세요. 본인 귀가 이만해져서 지금. 네, 뭐확 땡기는데요, STX. 김수용 씨 귀는 당나귀 귀. 그래도 한때 그 하이닉스 인수한다고 뭐 그렇죠. 좀 예, 시끄러울 때 STX가.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그것은 이제 예. 상당히 큰 리스크였습니다. 네. 이 STX 그룹사로서는 네, 언제나 SK 현금이 같은 경우는 부족한. 그렇죠. 예. 재무 건전성을 리스크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큰 돈을 들여서 또 하이닉스를 인수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수하고가 더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매년 몇 조 원씩 이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STX 그룹사에서 한진 엔진을 안 가져온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좋게 반영이 됐고요, 실제로. 네. 그 아마 이제 단기 등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유자분들은 상당히 좀 갑갑하셨을 텐데.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15,350원인데요. 종목을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시죠, 소영 씨. 네. 그래서 15,300원 정도의 매수가, 15,300원 정도의 매수가에서 그 지난 이제 동국제강을 말씀드릴 때도 지난 손절선을 바로 밑에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기록을 했던 지난주에 기록을 했던 이제 저가인 14,600원 정도로 손절선으로 좀 기록을 하고요. 그 설정을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르면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저위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2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것이 이제 2월 중에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형성했던 저점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다라는 관점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업황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돌아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공략을 하는 데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기를 조율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단기를 예. 기간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어느 정도 2주의 기간을 좀 잡아봤는데요. 2주. 사실상 그 중형주들이 2주 동안에 뭐 15% 20% 가까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약간은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 후정과 맞물려서 제가 다음 주에도 또 나와서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AS를 또 해드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조정을 좀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그래요. 제발 좀 종목이 매수가 돼서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종목은 이제 SL인데요. 앞에 이제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자동차 업종, 그렇죠? 예. 자동차 업종의 이제 중형 종목입니다. 그 보통 이제 만도나 현대유와 현대모비스가 이제 대형사잖아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완성차고 네.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뭐 4월달, 3월달 말부터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숨고르기가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면서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중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쪽 시장이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대략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이 다소 좀 강하게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에 걸쳐서 뭐 16,000원대의 그 지지 확인을 좀 한 상태에서 오늘 양봉이 좀 크게 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사실상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대선 테마주들이 그 시장을 이끄는 데 있어서 수급 개선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과대납폭 종목군들의 약간의 수급으로도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됐습니다. 네. 근데 SL 같은 경우는 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주라는 것은 결국에 자동차를 많이 만들면 얘네들도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완성차가 왜 잘 가고 있나요? 뭐 해외 시장 공략이나 내수 어느 정도 그 매출에 대한 이익 모멘텀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품 업종의 이익 모멘텀도 어느 정도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SL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자동차 부품 중형주들보다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해외 시장의 설비 투자를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러한 그 설비 투자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익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된 상태에서는 투자한 만큼 뭐 회수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SL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서 단가는 좀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방에 자동차 종목군들이 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중형 종목군들도 지금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력적이네요, SM. 예, 그러니까. 그 SM하고 또 비슷한 또 소녀시대가 있는 SM. 네. 뭐, 전혀 다른 회사죠. 예, 그렇죠. 전혀 다르죠. 자, SL 오늘 3.5% 급등했거든요. 이제 대상 바닥 찍고 막 가고 있는데 기간은 얼마나 보시고 목표가는 얼마나? 제가 보시는지. 오늘 종가가 이제 17,700원인데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대략적으로 이제 출발가가 17,000원 이하였습니다. 오늘 그 제가 제안해드리는 그 단가는 17,400원 정도인데요. 이 300원 정도의 등락폭은 그냥 하루 일중에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등락폭이니까 크게 조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수적으로 밑에다 잡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종목을 매매할 수 없는 자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종목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손절선을 제가 짧게 잡아드렸으니까요. 15,800원 정도면 지난주에 또 저점 위치예요. 아주 그 폭이 짧으니까 15,800원 정도의 손절선, 17,400원 정도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2만 원이라는 폭이 약 뭐 13%에서 14%가 정도가 되기는 하지만 2만 원 정도까지 SL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 앞에 이제 완성차도 잘 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만 원 정도에 올라오게 되면 목표가를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김수욱 씨 어때요? 또 하나의 엔진으로 끝나는 두산 엔진에 이어 STX 엔진과 자동차 관련주 SL. 네, 전부 뭐 기계, 자동차, 뭐 엔진. 아, 정말 뭐 로보캅이 된 듯한 제 몸속에 전부 기계가 채워지는 듯한 그런 기분인데. SL 자동차 부품, 제가 좋아하는 또 부품 주고. 엔진 또 좋아합니다. 네, 이제는 약간 매수가는 이제 전문가의 말을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그 한도 호가 200원, 300원 아끼려다가 못 잡아서. 오히려 싸게 잡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매수가를 설정해 오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문가들마다 이제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어렵고 중요시하는 게 이제 매도의 시기예요. 근데 그 매도의 시기가 어려운 이유가 매수를 내가 잘했다라고 하면 매도가 어려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충분히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이제 짧게 해드렸으니까 크게 가격 조정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그냥 여기서 중간에서 느끼기에는 자동차 관련주는 상대팀 종목이긴 해도 우리 장우 씨가 관심이 지대하거든요. 고정현 전문가 어디로 말씀드리면 포이즌 스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뭔가요? 포이즌이 독이죠. 독과죠? 스네이크, 뱀, 독사라는 얘기죠. 사실 그 김수용 씨 팀이고 사실 저한테는 좀 적입니다만은 저한테 독사 같은 면이 있어요. 사실 그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 그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빨간불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빨간불이에요. 상승폭도 큽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맞추시는 분이에요. 아주 독사 같은 분.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걷어 보이면 뱀살일 것 같아요, 저분. 한번 걷어 보실까요? 무서워요. 그래서 손등이 약간. 아니 그 두산 엔진에 이어서 STX 엔진. 사실 그 STX 뭐 조선, 뭐 해양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펜오션도 있고 STX 그 주가들이 보면 몇 년 전에 큰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 STX 엔진을 가지고 나오셨을 때 이 두산 엔진 쌍방 엔진을 달고 이 트윈 터보로 가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불안한데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쪽집게, 쪽집게 우리 또 조금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종목이라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팀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는데 김수영 씨가 지금부터는 아마 고심에 들어갈 거예요. 포트의 종목도 장우 씨보다 조금 많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주 좋은 추천을 해주셨던 또 고정현 전문가가 오늘 두 종목을 언급했기 때문에 STX 엔진, SL 관련해서 고민을 조금 해주시고요. 이제 장욱 씨를 위한 조금규 전문가의 종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쪽집게 저도 선생님 도와주세요. 두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명은요? 시장 흐름을 지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엔 때가 있다. 매매하는 때가 있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할 만한 때는 아니다. 네. 그래서 시장 흐름에 맞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삼성 테크윤하고 NHN하고 이제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뭐 이런 정도의 종목이라고 하면 네. 크게 뭐 리스크 부담 없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만요. 장욱 씨 두 종목 모두 다 들어봤죠? 매수죠. 좋은 종목이죠. 아, 무조건 매수. 아, 그럼요. 예, 좋습니다. 예. 조금기 전문가 얼굴이 확 피네요. 예. 예, 이번에는 괜찮을 겁니다. 매수를 또 아니요. 공격적으로 한번 항상 해도.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더군다나 제 입맛에 맞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네. 자, 삼성테크윈 어떤 회사인가요? 그 삼성테크윈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방산업체이기도 하고 광디지털 뭐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또 방산 항공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 이런 쪽이 뭐 작년 4분기 네. 4분기에 구조 조정을 했어요. 재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도체 CCTV라든가 반도체 네.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가능성인데다가 앞으로 이 실적 그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 삼성테크윈이 이번에 뭐 빅텍이라든가 이런 방산주들이 많이 갔지만 오히려 좀 우량주들은 못 갔거든요.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저가 메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실적 개선이라든가 또 향후에 그 그래핀 테마라고 해가지고 뭐 접히는 디스플레이 뭐 이런 테마들이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좀 부각되지 않을까. 지금은 대선 테마라든가 정치 테마 쪽으로 너무나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살아있는 테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새로운 테마들이 좀 부각된 시점으로 좀 진행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감안을 하면 이 그래핀 테마주이면서 그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양산 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테마가 부각이 되면 가장 선도주로서 매기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뭐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삼성테크윈이 최근에 급등을 한번 한 바 있잖아요. 예, 최근에 뭐 한 차례 크게 좀 출렁거렸다가 예. 이런 부분이 물량을 어떻게 보면 잠기면서 흔들어가지고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패턴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그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지켜주다가 상승 좀 전환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장 흐름 약화와 함께 눌림목을 받았지만 상당히 견조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이 가장 좋은 그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유도 시장 자체가 지금 오늘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자체도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때 저점에서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면서 상승 반전하면 그 폭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겨냥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보다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매수 타이밍이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시장 흐름 자체가 삼성테크윈 같은 종목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중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뭐 61,000원을 제가 설정을 해드렸는데 꼭 61,000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일 같은 경우에 시장 흐름이 좀 약하게 출발을 하면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61,000원에서 62,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좀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한 67,000원까지 목표가 네. 67,000원까지 설정을 하고 들어가고 손절매 가격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58,500원. 예. 58,500원이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물량이 확보되면 단기간
한 2주 정도 잡았는데 2주까지도 안 걸릴 수도 있다. 한 아. 일주일 정도면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상대편이 굉장히 빠른 단기 종목으로 기간을 2주 불렀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흐름 하에서는 뭐 시장 하락했다가 바로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67,000원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면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흐름을 겨냥하고 들어가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 테크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테마가 좀 형성되면 좀 더 오래 가져가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NHN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 네이버하고 온라인 게임인 그 한게임 네. 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상당히 좀 차별화 양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다른 그런 그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뭐 그동안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그 고점에서 매물을 맞고 좀 내려오고 있고 조정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는 또 좀 그 포트폴리오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해가지고 파킹이라고 소위 파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피해서 들어가는 그런 업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업종이 게임 업종으로 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라든가 NHN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띠고 있는데 네. 특히 NHN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모바일 그 검색 쪽으로 상당히 그 성장성에 고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 그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쪽의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그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네이버 재팬의 그 광고 수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22억 엔이라고 하니까 2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좀 더 가속화되면서 상당히 빠른 그런 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모습을 좀 띠고 있고요. 또 지금 그 NHN 같은 경우에 좀 그 다른 그런 업종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가능성, 상대적으로 차별화될 가능성. 지금 1, 4분기 실적을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실적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기저효과에 의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게임 업체들은 그런 실적들에 대한 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NHN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되듯이 확연히 다른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에 비해서는 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가격대도 뭐 25만 9천 원짜리 굉장히 가격이 높은 다소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하에서는 기관이라든가 뭐 외국인이 그 핸들링하기도 개별 종목들의 버금가게 좀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좀 들어있다. 매물에 대한 압박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빠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한 비중을 한 10% 정도만 가져가는 걸로 하고 네. 이것도 한 2주 정도를 잡고 있는데 요것도 시장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면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네. 매수가는 25만 5천 원 근처에서 지금 한 4천 원 정도 있는데 내일 정도면 아마 그 정도 흐름까지는 한번 주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7만 원 정도까지만 잡았습니다.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말고 한 27만 원까지만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한번 들어가서 대응을 하고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24만 8천 원, 그러니까 한 7천 원 정도 설정을 했는데 그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만약 그 이하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추세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가면서 대응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같은 경우에 예. 저점에서 잡아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삼성테크인, NHN 어떻게 보면 차트상 참 비슷한 종목을 두 개 들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고가 내지는 나름대로 잘 치고 올라가다가 딱 그 전 고점까지 조정을 받은 그런 네, 그렇습니다. 차트의 두 종목인데 어떠세요? 장우 씨 마음에 들어요? 일단 뭐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예. 한 게임 고수톱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싼데 뻑인걸. 예? 네.
한 게임하고 관련 있지 네, 않습니까? 한 게임 네. 없습니다. 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한 게임 제가 참 많이 아바타 사서 네. 많이 도움 줬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한 그때 게임 신이었어요. 네. 저 신이셨어요. 네. 네. 예. 저도 한 게임 좀 끊었었는데 네네. 다시 하게 되네요. 예. 네. 꼭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가에 좀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서. 아니 네. 근데 조금길 전문가님 저는 궁금한 게 NHN이 사실 한때는 그 시장과 상관없이 이렇게 혼자 정말 두개청청 갈 수가 있나 싶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6일 연속 오늘까지 연타로 밀리거든요. 혹시 뭔가 수급 쪽에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있는가 그거만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시그널은 없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시장하고 역행해서 가다 보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긴다든가 네. 아니면 또 경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요. 거래량을 봐도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NHN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이 94,000주 정도 나왔는데 큰 부담이 없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항상 그 개인 투자들은 종목을 선정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이 조정을 보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하락하면서 거래가 터지는 것들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지. 올라갈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그 고이하로 내려오면 임계치에 지금 도달을 하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들은 대응을 할 때 거래량이 안 터지는 종목, 하락을 조정을 보이더라도 견조한 조정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좀 줄어가는 종목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우 씨도 고심을 함께 하게 돼요. 삼성테크인, NHN 모두 다 담을 것인지 지금부터는 앞서 저희가 미리 얘기를 들었던 김수용 씨까지 포트폴리오에 담을 건지 말 건지 가격과 비중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전략 타임 10초 딱 드리겠습니다. 대박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또 많이 늦은 시간은 아니다. 자, 장우 씨가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나요?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먼저 승리하신 김수용 씨의 최종 선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종현 전문가는 STX 엔진과 SL이라는 두 종목을 언급하신 바 있는데 김수용 씨의 선택은요? 네, 간만에 기스펀트 한번 대볼까요? 허리를 찌르는 기스펀트. 네, 뭔가요? 제가 맨날 방망이만 짧게 잡고 안 타시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 기스펀트입니다. SL만 30% 매수합니다. 저기 잠시만요. 자, 이제 고종현 전문가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STX 엔진은 왜 편입을 안 하신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STX 엔진은 두산 엔진이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네. 이제 SL을 제안드렸던 20%보다 10% 더 해서 한 비중을 종목- 좀 크게. 그렇죠. 네, 그렇게 승부를 띄우는 거죠 이번에 네. 기스펀트로. 네. 상상도 못했죠? 네. 한 종목만 30% 하는 거. 아이 가격- 깜짝이야. 아니 가격은 어때요? 고종현 전문가 얘기한 대로 가격?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한도 없가 그 싸게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얘기하는 가격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SL 매수가 17,400원 전문가의 추천받아서 그대로 대신 비중은 좀 세게 해서 SL만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영 씨 잠시 후에 최종 포트는 좀 제가 대신 보여드릴 거고요. 장욱 씨의 선택도 이제 마무리가 완전히 됐을 듯해요. 근데 종목 좀 늘려야죠. 최종 선택은? 물론이죠. 자, 저희는 그 미국 메이저리거 네. 출신 박찬호 선수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조금기 전문가가 추천한 네. 삼성테크윈 비중은 20%. 네. 네. 그리고 NHN 비중은 10% 해서 삼성테크윈은 매수가 61,000원에 예. 그리고 NHN은 255,500원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빠른 삼성 테크윈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실어서 전문가가 추천한 비중에 추천한 가격대로 장욱 씨는 조용히 그러나 강할 수 있습니다. 편입을 결정하셨습니다. 김수용 씨부터 완성된 포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현금은 점점점 줄어서 한 15%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두산 엔진과 겹치는 STX 엔진은 따로 편입이 안 되고 그랜드 백화점, 아모레퍼시픽에다 오늘 SL만 무려 30% 비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SL 비중이 가장 커지게 됐어요. 자, SL 역시 가격은 전문가의 추천 받은 대로 17,400원, 목표가는 2만 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절 가격도 16,000원 깨지면 약간 리스크 관리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장욱 씨의 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우 씨도 노무바이오만 홀로 쓸쓸히 남았었죠. 아까 삼성물산 마저 뺏겼던 포트였는데 이제는 삼성테크인과 NHN까지 추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이 좀 빠르게 전문가가 얘기한 단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20% 실어주셨고 NHN을 10%, 가격은 모두 매수가 삼성테크인 6만 1,000원, NHN은 25만 5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현금 비중의 포트의 절반을 넘어서는 장우 씨가 유리할 것인지 많은 종목, 특별히 자동차 부품주의 비중을 확실은 김수용 씨의 수익률이 내일 더 빛날 것인지 내일 이 시간 수익률 공개는 다시 한번 이어지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봐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질 텐데요. 무료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013-3366-0110번입니다. 보내실 때 종목 관련된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얽힌 사연들 그리고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받고 싶은지 원하는 팀명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인 김현장 이어집니다. Ah, yes. Well, looky here. Ah,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olf in sheep's clothing.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please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 Run away, baby. Before I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darling. 'Cause everything you heard is true. Your poor little heart will end up alone. 'Cause Lord knows I'm a rolling stone. So you better run away, baby. 네, 종목 상담 김현장 드디어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만드는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김현장만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멘토 전문가를 찍어서 지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받을 팀 정하셨습니까? 네, 네, 어느 쪽인가요? 네, 김수용 팀이요. 김수영 씨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 힘드시죠? 요즘 같으면 너무 힘이 들어서요. 네. 밤에 잠은 못 이룰 정도입니다. 진짜 힘내시고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세요? 동부 라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3,040원에 비중 60%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이 종목을 저도 혹시 2% 보셨나요? 제가 매드머니 방송 자주 듣는 시청자이거든요. 네. 예. 이제 그 리치맵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네. 자주 듣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브라이텍을 저희 팀에서도 매수를 했던 네, 종목이라. 기억이 나요, 저도. 네. 지금 손실이 많으신데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일단 저는 전문가가 적극 추천한 종목이라 좀 비중을 높였고요. 예. LED 관련주라 전망을 아주 좋게 보셔서, 네. 예, 매수가 3,000원대 초반에 비중을 좀 높였어요. 네. 근데 4월 초 이후로 조금씩 떨어지더니 지금 현재 2,000원대 거의 초반대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 뭐 여유 자금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되는 자금이시죠? 처음에는 중기로 보고 투자를 한 건데요. 네. 이제 지금 1월 초반에 지금 매수를 한 건데, 네. 지금 4월 거의 중반이 넘어갔는데도 거의 지금 거의 추락을 하는 단계여서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네. 고정현 전문가. 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LED 관련된 유망업종이다, 종목이다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LED 산업 자체는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동차 후미등이나
신호등 같은 데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하는 시기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LED라는 그 전구 제품을 이제 볼 때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여기까지 가는 데는. 그리고 지금 동브라이텍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업종에 좋은 뭐 성장성이 높은 이제 업종의 종목이기는 하지만 최근엔 주가가 이제 좋지 않은 이유가 그 작년 이제 말부터 그 LED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슈적인 부분들이 중소기업 살리기, 대기업의 이제 중소기업 진출에 제한을 건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부 그 LED와 동부 라이텍과 같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이 하락을 했던 게 이제 3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4월 달 들어서 이제 종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하락을 많이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중형 종목군들, 부품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4월 달에 이제 조금씩 빠지다가 얘도 이제 금요일장에서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흐름을 봤는데 그것이 이제 기간에서의 비중을 줄이면서 시세가 하락하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로스컷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충격이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기는 하나 막상 지금 당장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의 매도에 대한 고려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 보유 기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사이에 잡았던 2,000원 초반의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이 아닌 단기적으로 무너지더라도 바로 회복할 수 있다는 관점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비중이 지금 60% 정도 되신다라고 하면 중기 보유를 하시는데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가는 시점에서 2,6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로 좀 줄여주시고 이후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싼 가격에 왔다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3,100원 선이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비중을 좀 실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청자분?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가슴 아픈 종목으로 계속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반등이 좀 들어갔을 때 2,600원 선에서는 절반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3,000원 돌파 시에 비중을 좀 실어주시면서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너무 비싸게 사셔서 제가 다 상담 듣는데 가슴이 좀 아픕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문자 상담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장우 씨? 네, 이분은 그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 정밀기계 매수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타이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싶으시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예, 한국 정밀 기계가 뭐 그 공작 기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기계 업종이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중국 모멘텀을 좀 기다렸다가 좀 실망 매물이 나온 부분도 있고 또 뚜렷한 어떤 그 매수 주체들이 기계 업종을 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 업종을 좀 지속적으로 사줘야 그 업종이 많이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좀 기계 업종은 소외되고 또 조정폭이 컸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뭐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 한국 정밀 기계도 꾸준히 좀 내려가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 하에서 최근 들어와서 조금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고요. 또 지금 3일 연속 지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닥이 완전히 확인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 상장 이후에 상당히 지금 그 오랫동안 물량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2009년에 좀 상장을 해서 5월 달에 상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그 뭐 대주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 특수관계인 물량이라든가 여기 그 매수하지 못하게 유보되어 있는 그런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극적인 어떤 매수 주체가 나와가지고 물량을 그 매집하는 그런 흔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분산만 됐지 아직 매집 구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또 상당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특히나 이 상승을 하면서도 17,000원대에서 18,750원까지 올라오면서도 거래가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도하는 그 압박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세력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있고 호가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도 현재 같은 자리는 좀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조금만 물량을 맞아도 또 지금 그 하락폭이 좀 커지기 때문에 바닥이 나올 때까지 거래가 좀 확인이 될 때까지는 매수 시점을 좀 늦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재로는 또 기계업종이 지금 그 저가밀 때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낮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뜻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이번에도 뭐 8.1% 여기 GDP 성장률이 나왔듯이 네. 기대했던 거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새로운 그 시그널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취매한다고 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고 거래가 늘면서 새로운 흐름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결론은 한국정밀기계 매수 타이밍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죠. 김수영 씨. 네. EM텍 종목인데요. 매수를 기다리다가 19,000원에 놓쳤습니다. 이제 늦었나요? 라고 문자 네. 보내셨습니다. EM텍이라는 종목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눈에 좀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네.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요. 네, 지금 손수건을 네. 꼭 쥐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좀 듣기 싫으시죠? 뭐 아닌가요? 제가 대신할까요? 네, 오늘 좀 힘들어요. 이게 방송하기가. 네, 아니면 코를 한번 좀 시원하게 풀고 하세요. 아닙니다. 아, 생방송이요? 이렇게요? 아니, 보통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드세요. 그래서 그때 드셔야죠, 뭐. 아니 네. 뭐 죄송합니다. 그럼 한번 시원하게 풀어. 네, 그러니까 제 말이 네, 그거거든요. 그냥 바로 갈게요, 그냥. 네. 네. 자, EM텍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 바로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실제로 뭐 그 2만 원대를 좀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통 물량이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안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승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래가 줄고 있다라는 것은 한 구간만 좀 봐주시면 돼요. 그 한 구간이라는 게 거래가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시점까지만 좀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그 거래량이 지금 18,000주 정도로 상당히 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5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되는 시기까지는 아무래도 주가의 우상향 지속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고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분명한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 종목이 좋다 안 좋다 늦었다 뭐 이르다 왈가왈자리는 아니고요. 조정이 살짝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거래 체크만 해주시고 5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상향은 이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좀 어려운데도 지금 콧물을 드시면서까지 구중현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 계속해서 상담 오늘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역시 장우 씨가 문자 좀 살펴주시죠. 네, 이번에는 강원랜드 24,800원에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24,800원. 강원랜드 어떤가요? 네, 뭐 24,800원이면 큰 손실은 없으신데 어쨌든 지금 강원랜드가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몰래카메라 문제라든가 네, 최근에 안 좋죠. 여러 가지 네. 그 이미지 실추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거의 연 뭐, 저점이네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많이 빠졌지 않았냐, 좀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물량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좀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흐름이 좀 전환되는 양상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나 지금 그 강원랜드도 외국인 지분이 상당한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 31%까지 지분이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판 그런 그 물량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한테 좀 떠넘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보통 보면 이런 거 저점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는 특별히 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 그래서 악재의 영향력은 거의 다 마무리도 돼가고 있지만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매물 부담에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격 근처까지는 한 번 정도 반등을 좀 줄 가능성이 있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반등을 좀 들어오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한 번 정도
현금화 하셨다가 재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강원랜드 매수가 정도 오면 현금화 얘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한 번만 좀 더 살펴주실까요, 김수영 씨? 네. 포스코 캠텍이고요. 네. 15만 6천 원에 20% 앞으로 전망을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뭐 전반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좀 긴 시각에서 종목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제 포스코 캠텍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좀 비쌉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뭐 25만 원 수준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14만 원 수준까지 13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종목이 아직도 조정을 받았는데 밸류에이션 대비 크게 이제 가격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는 것은 모멘텀이 그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가. 그래서 포스코나 포스코 캠텍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포스코라는 종목도 시장의 대표 종목이었기는 했지만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장기간 침체 국면에 좀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과대납폭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한 15만 원 수준까지는 좀 들어갈 수는 있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망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장기 투자, 뭐 중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한 타이밍에 들어가지 마시고 많이 쪼개가지고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로 편입하신다라고 했을 때 한 10% 정도는 지금 현재 단가에서 편입이 좀 가능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갔을 때는 한 15만 원 수준에서는 현금화를 좀 해주시자. 그렇게 좀 전망을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스코 캠텍까지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여기 예. 스튜디오에요. 지금 김수영 씨, 장욱 씨 팀 나와 있는데 어느 쪽 상담 반갑습니다, 원하세요? 아, 김수영 씨요. 네. 아니, 저희 가뜩이나 코 훌쩍거리는데 고정현 전문가님 오늘 코뿔새가 없네요. 네, 괜찮습니다. 예, 좀 받아주시죠. 아, 제가 오늘 좀 많이 창피해요, 솔직히. 아, 괜찮아요. 계속.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세요? 아, 강북이요. 아, 강북. 네. 강북. 뭐 동 말씀해 주시면 네. 어느 동 사세요? 여보세요? 네, 어느 동 사세요? 아, 번동이요. 네, 번동. 네. 어떤 종목이 또 이렇게 속상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STS 페네션. 아, STX 페노션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9,000원에 20%. 네, 20%. 9,000원에 20%신데, STX 조선 매수는 언제 하신 거예요? 3월 19일 날이요. 이거 뭐 중기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중기나 단기나 중기로 봐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STX 아까 뭐 우리가 잠깐 예, 예.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실 수는 있으시죠? 네, 말씀드려야죠. 네. 예. 자, 그 STX 페노션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십니까? 아, 초보라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조선 업체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예. 예, 그 두산 엔진하고 STX 엔진 얘기를 하면서 그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배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근데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배를 가지고 운송을 하는 겁니다. 뭐 운송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차도 배로 나르기는 하지만 철광석이나 뭐 그런 광물들도 배를 통해서 이제 운송을 한단 말이에요. 대륙과 대륙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STX 페노션은 주가가 이렇게 약한 이유가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올해 이제 1분기 발표된 1분기 실적 또한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이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른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이제 포커싱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은 상당히 안 좋고 1분기 실적도 600억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시장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싸졌고요.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시기에 이제 바닥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앞에서 이제 시장 설명을 해드릴 때도 중국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둔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려이다. 그래서 시장이 못 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나올 것이냐. 긴축 완화를 지준율 인하로 할 것이냐, 금리 인하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대책이 나왔을 때 중국발 모멘텀으로 가장 민감하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TX 페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상에서는 그 종목을 9,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매도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보유는 하시되 비중이 20% 정도 시니까 어느 정도 추가 매수에 대한 그 매매 시기를 좀 조율을 해보시죠. 근데
실적이 발표된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지켜보고 계시다가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이미 선반영된 이 주가 하락세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 시점상에서는 주가가 이제 방향성을 다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언제 합니까, 실적 발표는? 실적 발표 날짜를 궁금해하시는 실적 것 발표 같아요.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발표를 했고 4월 중에 4월 말까지 해서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실적이 발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보시면서 그 시기에서 한 10%나 15% 정도의 비중 확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중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하반기까지 좀 어느 정도 기간의 측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뭐 내가 한 뭐 3개월 정도 보면서 아주 높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욕심이신 것이고, 지금 약간은 좀 느긋하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하반기까지 10,000원 선 이상의 흐름들도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조선업체들은 조금 더 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손절가는 얼마 하면 됩니까요? 지금 현재 손절선을 굳이 좀 잡아드리고자 한다면 예. 그 5,7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난 이제 8월 달에 시장 충격이 왔을 때 투매가 나오면서 만든 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로스컷에 의해서 과대 낙폭으로서 잡힌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전망이 훨씬 더 어둡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멘텀을 완전히 이제 뭐 잃어버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700원 정도의 손절선을 좀 잡고 가시고요. 그 위쪽에서는 등락이 좀 나오더라도 좀 버티고 계세요. 매도가는요, 그러면?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도 아무래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얘가 이제 아무리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해도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가는 종목을 따라잡을 필요는 없고요. 한 적어도 한 3,400원에서 3,400원에서 3,000원, 6,4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밴드 안에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시청자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SX 패노션 추가 베스트 타이밍 실적 발표 이후로 하라는 상담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분들 외에도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서울경제 TV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sentv.co.kr이고요. 들어가셔서 위에 반짝반짝하는 배너 있습니다. 클릭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은 리치맵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건데 주소가 www.richmap.co.kr 모두 다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뭐 검색창에 리치맵 클릭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보면 무료 온라인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 고종현 조금기 전문가, 김지용 장수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필요한데요. 오늘 불펜에서 준비하시는 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십니다. 거액의 자산가들은 어떻게 그 자신들의 자산을 불려가는지 비법 공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2부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